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대로 못할 바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 온종일 마음을 졸이며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비난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완벽주의를 성공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나 높은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세계에서 완벽주의는 성장을 돕는 날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세련된 형태의 감옥입니다. 완벽주의자는 100점 만점에 99점을 맞아도 기뻐하기보다 채워지지 않은 1점에 집중하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 지독한 결백함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죠. 오늘 심리 스케치에서는 당신의 삶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 완벽주의의 5가지 치명적인 신호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완벽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과 생산성을 파괴하는지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은 스스로 만든 감옥의 문을 열고 불완전한 위대함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역설적이게도 심각한 게으름입니다. 완벽주의자가 게으르다니 조금 의아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비된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완벽주의자에게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재앙입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는 실패의 가능성을 감지하는 순간 이를 신체적 위협과 동일하게 받아들입니다. 결과가 완벽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면 뇌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아예 시작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책상 정리만 몇 시간째 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는 핑계로 마감 직전까지 일을 미룹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말은 사실 실패할까봐 무섭다는 말에 세련된 포장지일 뿐입니다. 결국 벼락치기로 일을 끝낸 뒤 시간만 더 있었어도 잘했을 텐데 라는 비겁한 위안 뒤로 숨게 되죠. 당신의 뇌가 실패라는 공포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중간이 없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방식입니다. 완벽주의자의 세계에는 80점이나 90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점이 아니면 모두 0점, 즉 실패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점심에 피자 한 조각을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녁엔 가볍게 먹자고 생각하겠지만 완벽주의자는 오늘 다이어트는 완전히 망했어 라며 저녁에 폭식을 해버립니다. 완벽한 하루가 깨졌으니 더 이상 지속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업무에서도 작은 오타 하나를 발견하면 보고서 전체가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신은 오직 흰색만을 고집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 흑백 논리는 당신이 가진 가능성의 99%를 실패로 규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성공을 거두어도 행복하지 않은 가면증후군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성취를 실력이 아닌 운이나 상황이 좋았을 뿐이라고 폄하합니다. 타인이 칭찬을 건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내 진짜 모습을 몰라서 그래. 만약 내 부족함을 알게 된다면 다들 실망하고 떠날 거야. 그래서 성공할수록 다음에는 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성취가 기쁨이 아니라 더 높은 감옥으로 가는 계단이 되는 셈이죠. 이들은 늘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사기꾼처럼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설정한 비현실적인 기준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평가하는 판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과정의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완벽주의자에게 모든 과정은 오직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단일 뿐입니다. 책을 읽을 때 문장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보다 몇 페이지를 읽었는지에 집착하고 운동할 때 몸의 활력을 느끼기보다 소모된 칼로리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우리 뇌의 보상회로는 결과를 얻었을 때만 아주 잠깐 작동하고 그 과정은 온통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채워집니다. 인생의 99%는 과정이고 결과는 단 1%일 분란인데 완벽주의자는 그 99%의 시간을 고통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결국 목표를 달성해도 허무함만 남고 곧바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자신을 몰아세우는 번아웃의 굴레에 빠지게 되죠. 마지막 신호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입니다. 완벽주의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도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동료의 사소한 실수에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파트너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완벽주의가 투사된 결과입니다. 이들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의 불안을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대인관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죠. 완벽을 쫓다 결국 소중한 사람들까지 모두 잃고 고립된 오섬이 되어버리는 것이 완벽주의의 가장 슬픈 결말입니다. 자, 이제 이 지독한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뇌과학자들은 자기 자비의 회로를 활성화하라고 조언합니다. 실수한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죠. 퍼펙트라는 단어를 버리고 던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세요.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완벽한 시작보다 형편없는 시작이 위대합니다. 밑돌빼돌한 선이라도 일단 긋는 것, 50점짜리 결과물이라도 세상에 내놓는 것, 그 과정에서 얻는 데이터가 당신을 진짜 성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은 결점이 아니라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특징입니다. 흠집 없는 다이아몬드보다 거칠지만 생명력 있는 돌멩이가 더 매력적일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부터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 하지 말고 당신만의 스케치를 완성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주위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심리 스케치는 당신과 당신 주위의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완벽에 집착하는 마음을 덜 수 있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그리는 시간 심리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